안녕하세요. 깔로아 조지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초등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이시라면 굉장히 국어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을 또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학년군을 나눌 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과목군이 똑같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독 겨울방학만 되면은 어머니들께서는 독서와 국어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문제집 풀어야 하나요? 국어 수록 도서 꼭 읽어야 하나요? 이런 것들 아마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을 겪어보고 이제 저도 초등 3학년을 앞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영어나 수학 과목에 굉장히 치중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잃고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새학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도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서야 국어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 국어 교과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어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제 종업식을 한 다음에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국어 교과서를 받아보셨을 텐데, 자, 3학년 국어 교과서 볼게요. 어때요? 느낌이 1학년 때, 2학년 때하고 좀 사뭇 달라요.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조금 무서워 보이죠. 그 다음에 새로 달라진 것은 독서 단원이 새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책 읽기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요. 한번 느낌이 오시죠? 국어가 조금 어려워진 느낌인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거는 바로 글씨 크기가 작아졌는데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정도의 글씨 크기가 되는 그런 책들을 술술술 읽을 수 있다면 국어 교과서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림책만 보았다 또는 문고판 책을 많이 보지 않았고 만화책만 많이 봤다면 교과서 텍스트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과서 텍스트 크기와 비슷한 책들을 읽어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어 교과서를 받으면요. 두 편에 무엇이냐면, 자, 실린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실린 작품들은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학년 이후부터는 수록 도서는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 볼게요. 국어 수록 도서라기보다는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이렇게 교과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나 이거 내용 책 본 적 있는데 나 이거 어디서 본 그림인데 나 이야기 아는데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하게 국어책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하나 볼게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열어놓긴 했어요. 열어놓긴 했는데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교과서 책을 보면요. 이렇게 주제 나오죠.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을 익히자.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고 리디아의 상황을 짐작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이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 그림하고 이 상황이 정리된 것들만 파악을 해서 아마 내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편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록도서인 이 원책을 보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록 도서는 가급적 읽는 것들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책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감정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그 내용에 맞게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좀 축약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수록 도서를 원문을 보게 된다면 이 전체의 스토리 파악이 되겠죠. 전체 스토리 파악이 되면서 이 리디아라는 주인공의 마음을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록 도서를 읽는 것만큼 전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무슨 책 읽지? 어떤 책 읽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책들보다 우선하여 수록 도서를 읽어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릴게요. 자,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국어 교과서하고 책만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느냐? 뭐 물론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가라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 평가 같은 것들을 아마 준비를 하게 되겠죠. 제가 다음 교재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지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학습지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습지보다 국어, 그리고 국어 문제집을 한번 풀어본다는 얘기죠. 국어 문제집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문제집이 한 권 있는데, 저도 2학년 2학기부터 이 문제집을 풀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초등 완자 국어 3-1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교재에 비해 현재 교육 평가 트렌드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국어 교과 문제집에 비해서 문제수가 조금 적은 편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과 문제집들은 수학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못 푸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초등 완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풀 수 있고요. 학교 진도에 맞춰서 복습으로 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저는 이 문제집을 먼저 한 권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꼭 이 문제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어 문제집 어떤 것들도 좋으니까 본인의 학교 그런 평가 스타일에 맞는 그런 문제집들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문제집을 좀 골고루 아마 살펴봐야 하는 노력은 조금 필요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뭘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의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아니요. 문제를 풀면 뭔가 숙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학교 가면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읽어보라고 하기 싶어요.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 나누게, 이렇게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들을 읽어보는 거죠. 단순히 읽고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읽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보셔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문제집에 이렇게 나와요.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나오죠? 휴업, 그쵸? 그게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만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록도서, 교과 수록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 문제집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이제 복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 문제집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뒷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교과서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죠. 자, 수행평가가 들어있고요. 요즘 수행평가는 거의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서술형 평가 보시면은 교과 내용에 맞춰서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앞에 있는 기초를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문을 읽고 모르는 어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주제를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원평가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우리 평가 문제집도 있죠. 이런 거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들을 한 번씩 해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국어는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학습지랑 또 국어 문제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국어 학습지하고 국어 그 다음에 이런 교과 문제집하고는 별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별개라고 볼 수 있냐면
어, 학습지는요, 교과서의 그 커리큘럼을 진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체의 학습지의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학교 평가를 준비한다면 이렇게 국어 교과서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교과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나 서술형 평가를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국어와 또 국어 교과 수록 도서, 그리고 문제집 한번 훑어보기 정도를 통해서 국어를 준비하시면 아마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